오늘 발금이의 소름 돋는 밤, 오늘의 주제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그 영화는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했을까, 그리고 그 실제 사건은 어떤 일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화는 얼마 전 개봉했던 23 아이덴티티,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평을 보셔도 대충 좀 아시는 게 연기를 어마무시하게 잘합니다. 주인공이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이 실화라는 거에 더 놀랐습니다. 이 내용은요, 영화 내용은 23개의 다중인격을 가진 케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주인공, 이제 제임스 맥어보이가 하죠. 케빈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타난 적 없는 24번째 인격을 다시 가져요. 또 생겨버려요. 분할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인격의 지시를 받아서 소녀들을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이제 심리 스릴러물이에요. 그런데 영화 내에서 이제 이 사람은, 남주인공 케빈은 어린 시절 이제 어머니한테 학대를 당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어릴 때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인격이 23개로 나뉘어지게 돼요. 영화의 내용 조금만 더 얘기해드리자면, 섬세한 성격의 여성인격 패트리샤부터 9세 소년 헤드윅, 이런 여러가지 애들이 나와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스포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해드릴게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중인격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영화가 흥미로운 게 일단 23개의 인격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3개의 인격들이 서로 이 몸 안에서 공존해요. 그리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요. 의논도 하고요. 회의도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다중인격의 특성과는 조금 다른 그런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아니라고 보면 이 맥어보이의 그 연기는 굉장히 멋있을 수 있지만 약간 허무맹랑한 만화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존 인물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 실제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흑백으로 보이는 사진이 빌리 밀리건이라고 이 사건의 당사자예요. 맥어보이가 했던 역할이 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빌리 밀리건은요, 미국 오하이오 주의 서클빌에서 어머니 도로시와 아버지 딕 조나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의 재혼으로 엄마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재혼 상대가 자살을 해버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자살을 목격했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때부터 빌리 밀리건이 5살이 되었을 때부터 최초의 인격이 나눠지게 돼요. 처음 이제 본인 자신 빌리가 아니라 다른 인격 하나가 더 생겨요. 제2의 인격인 크리스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을 포함한 3명의 인격이 5살 무렵에 다 생겨버려요. 벌써 4세 인격으로 나눠져 버린 거죠. 그 이후 9살 무렵인 1964년에는요, 이제 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하시고 양아버지가 있었어요. 양아버지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당하게 돼요. 왜 남자애한테 아버지께서 그러는지는 나 이해를 못하겠다.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많아요.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포함한 24개의 인격으로 완전히 분해되었어요. 그러니까 23 아이덴티티처럼 나를 제외한 23개의 인격을 가진 거죠. 근데 이 정도로 그냥 조용히 24개의 인격을 가진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라고만 하면 그닥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겠죠. 1975년 빌리 밀리건은 강간 및 무장 강도 혐의로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체포돼요. 수감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거를 좀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흑백이라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제가 컬러 사진도 하나 가져왔어요. 1977년 10월 그의 제 10의 인격 아달라나가 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요. 3명의 여대생을 또 성폭행하게 돼요. 그 후 그는 3회의 납치 사건, 그리고 3회의 무장강도 사건, 그리고 4회의 강간 사건으로 기소됩니다. 변호 과정에서 심리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급성 조현증으로 진단을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열증의 다른 말이죠, 조현증. 그 후 그는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시에 위치한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도로시 터너에 의해 이제 다시 검사를 받게 되고요. 터너는 그가 이제 완전한 다중인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내려요. 근데 이제 막 진술을 하면서 다중인격, 본인이 아닌 인격들이 자꾸 나오니까 처음에는 가짜 연기를 펼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병인 척 무장을 하려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사관과 의사들이 갖가지 검사와 치조를 하면서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발견이 돼요. 이거는 얘가 가만 보니까 연기도 아니고, 그 도로시가 말했을 때 다중인격이라고 하긴 했는데 우리가 아는 다중인격이랑은 너무 다른 거야. 어마무시한 거야, 능력이.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그 사람은. 이 빌리 밀리건은요, 고등학교 중퇴예요. 중퇴 학력이었어요. 그런데 아서라는 인격이 지배를 하게 되면요, 그 23개의 인격 중에 아서라는 인격이 내 본 이제 인격을 차지하게 되면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언어를요. 그리고 수학이랑 물리학, 의학을 전문가 수준으로 말해요. 그리고 레이건인 상태일 때는 크로아티아어를 해. 자유자재로. 그리고 톰이라는 인격이 들어왔을 때는 전자제품을 공대생 수준으로 만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짜 연기를 펼친다고 생각했던 경찰들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야, 연기가 아니다, 얘 정말 이상한 무서운 아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1978년 이 빌리 밀리건은요, 정신이상, 어쨌든 다중인격도 정신이상이니까요, 정신이상 사유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죠. 근데 나라에서 치료할 돈은 주지 않았나 봐요. 이 정신병을 치료를 위해 빌리 밀리건은 치료를 또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치료를 위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치료 비용이 4억 원이 넘었대요. 이렇게 자비를 털어서 치료를 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기도 했답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들이 이건 연기가 아니다, 얘는 다중인격이다 라고 했지만 그 다중인격을 눈치챈 건 10명뿐이었어요. 입원시킬 당시에 이제 발견된 인격도 10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14개의 추가 인격이 더 발견돼요. 더 만들어진 건지, 이거는 더 만들어지진 않죠. 이미 다 만들어졌었는데 숨어 있었나 봐. 이제 발견이 돼요. 합이 24명, 물론 그를 포함해서요. 이 중에 13개의 추가 인격이 범죄자로 불려요. 14개 중에 13개의 인격이 범죄자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선생님으로 불렸어요. 그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23개의 자아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인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좀 신격화했어요. 무슨 이렇게 악마처럼 이렇게 굉장히 막 사람 같지 않은 힘도 세지고 막 이런 신격화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24개의 이제 자기를 제외한 23개의 자아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었어요. 빌리 밀리건을 포함한 24개의 인격체가요, 서로 돌아가면서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요. 하나가 정신세계를 지배할 때 나머지는 잠들었다고 말해요. 영화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제가 그의 인격에 대해서 좀 말을 해드릴게요.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꼭 내 친구 24명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사람 빌리 밀리건 26살이에요. 좀 많이 늙어 보이지만 26입니다. 본래의 자신이죠. 키는 180이고요. 몸무게는 86kg. 보시다시피 푸른 눈동자에 갈색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격, 아서입니다. 이거는 직접 그린 거예요. 지가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아서는 22살이고요. 영국인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물리학과 화학, 아까 의학서적 막 이런 거 다 공부를 했고요. 자신이 건실한 보수주의자이며 자본주의자라고 여겨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인격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아서가 발견했어요. 안전한 장소 안에서 그들을 지배하며 인격 중에 누가 표면에 나갈지를 아서가 결정을 해요. 표면으로 이제 밖에 보여지는 인격은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서예요. 그리고 안경을 쓰고요. 보시다시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레이건 바다스코 비니치 레이건은요, 23세의 유고슬라비아인이에요. 출생지도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증오를 가득히 간직한 자예요. 무기와 탄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체내의 아드레날린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힘이 어마무시하대요.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자고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그의 임무도 있어요. 가족과 여자, 그리고 아들을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인격 중에 어린아이와 빌리 밀리건의 어린 시절, 그리고 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위험한, 얘가 이제 좀 공격 성향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대부분 인격을 얘가 합니다. 차지를 하죠. 외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인격, 앨런은요, 18세입니다. 18세의 앨런. 사기꾼이고요. 협상에 능통하며 불가지론자예요. 드럼 연주를 잘하고요. 초상화를 잘 그려요. 여러 인격 중에 유일한 흡연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빌리의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 인격인데?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키는 빌리와 같은 180이지만 몸무게는 75kg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일한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 오른손도 인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다섯 번째, 토미. 16살이고요. 탈출 기술이 대단한 예술가예요. 좀 전에 앨런과 헷갈리기도 한데요. 하지만 토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애 같은 그런 아이고요. 색소폰 연주도 잘하고 전자제품을 잘 만져요. 그리고 칙칙한 금발머리에 호박빛이 도는 갈색 눈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데니, 6번째. 이제 겨우 6번째예요. 빠르게 말해드릴게요. 데니는 14세고요. 남성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무덤을 직접 파라고 강요받고 그 안에 생매장이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래요. 무슨 정말 이건 단순한 인격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정물화만 그리고요. 어깨 길이의 금발머리, 푸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키가 작고 체구는 날씬한 편이랍니다. 7번째 자입니다. 데이빗, 애기죠? 보시다시피 어려요. 8살. 고통과 공감의 관리자라고 불립니다.
다른 인격들의 상처와 고통을 모두 흡수한다고 해요. 민감하고 예민하지만 집중력이 부족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혼란에 빠져 있고요. 푸른 눈에 작은 체구, 젓갈새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인격이에요. 크리스틴. 3살입니다. 구석의 아이라고 불려요. 학교에서 쭈구리였나봐요. 영리한 영국 소녀고요. 발음도 좋고 글씨도 잘 썼지만 난독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2의 인격인 아서가 그녀를 가르치고 난독증을 고쳐줬다고 말해요. 꽃과 나비 등 채색을 하여 그리기를 좋아하고요. 유일하게 색깔을 넣어서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금발에 파란 눈이었어요. 그리고 에이달라나는 19세의 여성, 동성애자예요. 수줍고 외로움을 잘 타요. 그리고 시를 잘 쓰고 요리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격들 중에 요리를 담당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자기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병도 앓고 있어요. 흑발의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안진증증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눈동자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들 콘스탄틴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신부님이 눈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안진증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빌리 밀리건이 체포되는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이에요. 에이달라나가.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범죄자들의 인격을 볼 건데요. 11번째 인격 필립 20살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폭력배고요. 억양조차도 달라요. 욕설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12번째 케빈 20살입니다. 사소한 범죄 계획가 짜잘하게 범죄를 계획해요. 글쓰기를 좋아하고요. 금발 머리에 초록 눈을 가지고 있어요. 13번째 월터 22살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맹수 사냥꾼이라는 환상을 가져요. 방향 감각이 뛰어나고 관측병 역할로 종종 이용된다고 하네요.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대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을. 그리고 14번째 에이프릴 19살 못된 여자예요. 그냥 빌리의 양아버지, 그러니까 양아버지한테 빌리가 성적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여자입니다. 항상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녀다운 생각과 계획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인격들조차 이 에이프릴을 보고 미친년이라고 말했다네요. 그 에이프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바느질을 잘해서 가사에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15번째 인격 18세 유대인이며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고 유일하게 신을 믿는 인격입니다. 종교가 있죠. 조각과 목각을 또 잘한대요. 검은 곱슬머리에 턱수염에 갈색 눈. 16세 마크 16번 16번째고요. 단순 노동을 책임져요. 별명은 좀비예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일꾼에 불과해요. 야, 너 이거 해! 라고 다른 인격이 명령했을 때만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17번째 스티브 21살 사기꾼이에요. 다리는 이들을 흉내내면서 비웃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요. 한때 헌병이었대요. 내적 자아 중 유일하게 다중인격 진단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격들을 막 흉내내면서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다른 인격들과의 트러블이 많았고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18번째 10살의 리 개그맨, 광대, 장난꾸러기, 재담가, 현실적인 농담 때문에 다른 인격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켜서 감옥의 독방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함. 감옥의 독방이라는 거는 이제 인격이 잘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인격들이 모두 이 정신세계를 돌아가면서 지배를 하는데 리는 못 나오게끔 막아둔대요. 그리고 19번째 제이슨 13세고요. 히스테릭한 성격의 소유자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기억을 삭제해서 다른 인격들이 잊어버릴 수 있게 한대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인데 부작용이 기억상실증을 유발한대요. 갈색 머리였고 갈색 눈이었고요. 20번째 인격 로버트, 밥이라고도 부르고요. 17세 몽상가이며 여행과 모험에 대한 끊임없이 공상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어 라는 꿈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적 흥미는 없는 애였어요. 노력은 안 하는.
그리고 21번째 인격 션입니다. 4세 청각장애인, 집중력이 없음, 종종 지체인 것으로 추정. 행동도 좀 모자랐나봐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진동 상태를 느끼기 위해 항상 윙윙윙 하는 소리를 지가 스스로 냈대요. 그 22번째 19살의 마틴입니다. 뉴욕 출신의 천박한 자랑쟁이, 척쟁이, 잘난 척쟁이. 저 어그로처럼, 빈지노처럼 거만한 행동의 소유자고요. 노력 없이 공짜만 드럽게 밝힌대요. 금발머리에 회색눈이고요. 23번째 인격 티모시 15살이고요. 꽃가게에서 알바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성애자가 접근해오는 바람에 겁을 먹은 적이 있대요. 그 후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 인격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26살. 다른 인격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인격이 배운 모든 것을 자기가 가르쳤다고 말해요. 총명하고 민감하고 세련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빌리를 모두 하나로 모은 사람입니다. 라며 다른 인격들을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예요. 그렇게 말하기도 했대요. 선생은 거의 완전한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인격들은 정신세계를 다른 인격이 차지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억은 살짝살짝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거의 완벽한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빌리 밀리건에 대한 책을 쓸 때도 빌리 밀리건 자신이 아닌 이 선생이라는 인격이 나와서 많은 협조를 해줬대요. 자, 이때까지 여러분 제가 24명까지 말해줬다는 거는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빌리 밀리건 머릿속에 있는 자아예요.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다른 다중인격이랑 다르게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인격들이 빌리 내에서 각자 행동하고 서로 대화를 하며 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격체들끼리 남녀, 어린애, 남녀노소가 다 있었잖아요.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까지의 다중인격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어요. 빌리 밀리건은. 그러니까 다른 인격이 이제 정신을 차지한 동안에는 빌리는 전혀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후 빌리는 자신의 인격이 자신의 몸에 깃들게 되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깃들었다가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을 잃었는데 또 내가 아니었나 보다. 그럼 너무나 죄책감에 빠져있고 다음에 만약에 내가 또 기억을 잃었다가 내 자신을 찾으면 죽어버려야지. 자살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자마자 다른 인격들이 빌리 밀리건을 잠재워버린 거예요. 정신세계의 주인공 자리에 앉히질 않게 됩니다. 빌리 밀리건은 치료 중에 다른 인격들을 보게 되고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한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호전을 보였고 이제는 자기가 좀 조율을 할 수 있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가지고 자식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같고요. 근데 이렇게 치료에 하면서 이제 인격들이 점점 융화가 되고 유해지기 시작하는데 나쁜 인격들은 못 나오게, 착한 인격들은 빌리랑 좀 융합이 될 수 있게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죠. 손가락질 해대며 이제 자기 자신들밖에 모르고 뭐 언론에 알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빌리는 또 다시 마음에 상처를 얻고요. 그때부터 인격이 다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정작 이 빌리 밀리건 몸 안에 있는 자아들은요. 물론 나쁜 자아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리 밀리건이 자살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빌리 밀리건의 어릴 적 그 성적 학대를 가했던 양아버지에 대한 복수심도 막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인격들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독립되게 24개가 다 다른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다 다른 인격체로 본다면 다 빌리 밀리건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빌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제는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지내고 있었는데 정작 쓸데없는 사람들이 또다시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거는요, 크리스틴이 쓴 쪽지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어린아이의 필체예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난 의사 선생님 좋아요. 정신과 치료 당시에. 이렇게 그냥 끄적끄적 하면서 예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준 거야, 그냥. 이렇게 예쁜 자아도 있었어요. 잘 융합되기만 했으면 살기 편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보여드렸던 그림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미술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림 실력도 많이 뛰어나졌어요. 이게 크리스틴을 아는 이게 크리스틴을 아는 잠깐만 뭐였지? 크리스틴을 아는 앨런인데요. 이 그림이 근데 또 여기에다 대고 또 말을 한마디 합니다. 사람들이 미술 치료라니 죄질도 거지 같은데 저런 강간범의 강도 새끼가 저런 호화스러운 치료를 받다니 난리를 친 거야. 왜? 자기 돈으로 한 건데 4억이나 들여가지고 했다고. 근데 이렇게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하는데 너무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신체를 움직이고 바깥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는 항상 한 명의 인격을 내세웠어요. 그 빌리는 그 하나의 인격을 내세우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 과정을 이렇게 말했어요. 바닥에 빛나는 커다란 하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든 실제 몸을 통해 행동할 수 있어요. 그때 다른 인격들은 잠을 자거나 자기 할 일을 하느라 바쁘고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침대에 누워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대요. 그리고 범죄 또한 모든 일이 여러 인격들이 충돌하거나 해서 벌어진 사고 같은 거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빌리 밀리건은 1988년까지 정신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해요. 하지만 나오게 돼요. 이게 자기 돈으로 들이긴 했지만 이게 일종의 징역살이 같은 거였나봐요. 그래서 이제 좀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10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해리성 장애를 겪지 않는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몸이 되죠. 그 후 1991년부터 빌리 밀리건은 영화 감독이 돼요.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 제작사 스토미 라이프 프로덕션을 운영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뭐 영화를 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1996년 그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고는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주소나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대요.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싫었을까요? 숨어버렸어. 지인들도 연락도 전혀 안 됐고요. 그 후에 그의 소식을 들었는 거는 어느 요양원에서였습니다. 빌리 밀리건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 있는 요양원에서 2014년 12월 12일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이 일에 대해 솔직담백하게 꾸며놨습니다. 뭐 더 추가된 내용은 조금 이제 살을 덧붙이긴 했는데 그건 영화니까 어쩔 수 없고, 이 연기를 왜 잘한다고 하냐면 그 24개의 인격들을 잠깐 연기를 해요. 소름 끼칩니다. 정말 다른 애인 줄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 한국어로 된 책도 있어요. 책으로 먼저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이거는 원본이고요. 더 마인드 오브 밀리건, 빌리 밀리건. 일본에서도 책이 나와요. 24인의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책으로 먼저 나와 있었고 충분히 과장되지 않은 정말 24개의 인격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몰랐었던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이게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나요, 거의? 저는 드라마를 안 봤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나와 있어서 보았어요. 이 일을 소재로 이때까지 다 그 책도 보셨고 다 했는데요. 그리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빌리 밀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걸 보면 제작이 무산됐나봐요. 인격, 우리가 다중인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각 인격이 구사하는 언어들과 지식 다 달라요. 심지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가 다르고요. 흡연자냐 아니냐가 다르고요. 악기 능력도 다르고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뇌를 같이 공유하는데, 정신세계를 같이 공유하는데 각각의 인격들마다 자기의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동성애자한테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가 나한테 땅을 팔라고 해갖고 그 안에 생매장 당한 적이 있어. 내 안에 누군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 그래요. 영화를 보시면 이거에 대한 이제 교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까지 해드리면 진짜 영화를 다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도 근데 그 영화에 나왔던 심리치료 교수님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23 아이덴티티의 실제 사건 빌리 밀리건의 이야기였습니다.